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크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했지만 또 잘 모를 것이다 예상하잖아요. 여름 방학은 3주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하를 나중에 볼 시간이 없다. 안녕하세요, 안혜 선생입니다. 오늘은 중3 예비 고1 학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1월에 기말고사 끝난 직후에 이 영상을 이제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2주 정도 늦어졌는데, 어쨌든 12월 초고 아직 겨울방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중3 예비고 1 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중1, 중2, 초등학생들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사실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예비고 1 학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좀 주의사항,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 시즌 비슷한 내용으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과거 영상은 또 과거에 묻혀 있으니까 올해는 또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이제 새롭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비고1의 겨울 방학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면 이제 학생들이죠. 학생의 태도,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겨울 방학을 보내는 게 이제 좋을까. 이제 여기에는 사실 최상위권은 제외입니다. 제가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최소한 고등 모의고사 1등급 수준 안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이 학생들한테 적용되진 않아요. 이 학생들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확 느려도 본인의 태도가 잡혀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본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외의 학생들, 특히 좀 어중간한 학생들 있잖아요. 사실 2등급 수준의 학생도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조금 덜 걱정하는데, 이제 그 이하의 학생들,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가짐, 태도.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학생의 마음과 학부모의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학부모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선행학습을 많이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걱정이죠. 고등학교를 올라가야 하니까. 근데 실력이 없어서 선행학습을 안 했다, 혹은 선행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선행학습을 안 했으면 선행학습을 안 해서 또 걱정이에요. 그죠? 딴 친구들은 수학 상하, 수원투, 미적분까지 다 했는데 우리 애는 이제 중3 거 마쳤고, 그래서 마음이 급하죠. 선행학습을 한 학생인데 만약에 실력이 별로 없는 학생이 선행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또 걱정인 겁니다. 선행학습을 했지만 또 잘 모를 것이다 예상하잖아요.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 좀 많이 시켜서 좀 보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상위권 혹은 최상위권에 가까운 상위권 2등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학생은 사실은 아직 별 마음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는 거죠. 공부에 대한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생각하는 어떤 강도, 학업 강도, 겨울 방학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습 강도와 학생이 생각하는 강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가 생각하는 강도로 학생을 시켰을 때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이번 겨울방학 때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될 과정을 생각해보면 수학에 있어서 수학 상하가 됩니다. 상도 하고 하도 하고 그래야 고등학교에 가서 뭔가 좀 덜 어려울 수 있다. 양이 많으니까 상하를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보도록 하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편할 것 같다. 혹은 아이가 좀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3, 4, 5등급 학생들은 사실 선행을 했었어도 거의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상하를 겨울방학 때 2과목을 3달 동안, 그죠? 12월, 1월, 2월 정도잖아요. 3달 동안 2과목을 해서 고등학교에 올려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력이 훨씬 좋은 아이들은 상관없습니다. 미적분 다 했고, 뭐 수학 상하를 여러 번 받고, 이런 학생들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 남의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실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 부분에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자꾸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번 겨울 방학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근데 필요한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또 그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대부분 많이 생각하시는 게 여름 방학은 3주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하를 나중에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학원에서 설명을 듣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겨울방학에 상하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수업을 듣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건 말이 맞습니다. 여름방학이 짧고 상하를 충분히 겨울방학에 소화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학생의 역량이 이런 걸 충분히 소화할 만큼, 개념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만큼 역량이 크지 않다는 거죠. 이건 뭘 보면 아냐 하면 중학교 때 실력, 중학생 때의 실력, 점수와 태도를 보면 알죠. 중학생 때 선행을 안 했다고 하면, 선행을 안 했으면 중학교 과목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겨울방학 시간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이 2과목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 과목도 많다. 고등수학 상도 여러분들 펼쳐보시면, 그죠? 작은 단원이 13개, 14개 됩니다. 그죠? 그것만 똑바로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중학생 수학보다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다가 하까지 다 집어넣겠다. 겨울방학 3달 동안, 2달, 그죠? 12월 초니까 지금부터 만약 2월 말까지 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많이 듣도록 하면 학생이 중학교 때 했었던 이 평상시의 능력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상조차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언제 제일 많이 보냐 하면, 중3 학생이 윈터스쿨 갔다 왔는데, 윈터스쿨에서 진들 진짜 빨리 나가더라고. 윈터스쿨 갔다 왔는데 수학 상하를 다 봤다. 근데 상을 제대로 몰라요. 진도만 자꾸 나가니까 제대로 공부는 안 된 상태로 날마다 진도, 윈터스쿨 올라와서 뭐 금막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가서 진도만 계속 나간 거야. 그러니까 2달 지나서 나중에 와서 시험 쳐보면 상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학습 방향은 실력이 부족할수록, 사실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 그 이하는 상에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상 했는데요, 그렇게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예전에 상을 받다,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똑바로 공부가 안 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 하나만 집중 공략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상 하나를 집중 공략해서 저는 상의 깊이를
깊게 갖고 가야 그래도 중간고사 성적을 좀 더 딸 수가 있죠. 또 기말고사도 있잖아요. 그죠? 겨울 방학 때 이걸 많이 파놔야, 그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깊이를 깊게 갖고 가야 중간고사를 1점이라도 더 받을 거고 기말고사를 1점이라도 더 받을 거잖아요. 한 과목을 해서 요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학생이 수학 상하를 한꺼번에 펼쳐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팔 수 있는, 여기까지 파고 또다시 하를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파는 겁니다. 상은 여기까지, 하도 여기까지 해놓고 이런 상태가 돼서 1학기가 시작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한 과목을 열심히 했을 때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하가 걱정이죠. 그럼 하는 언제 하냐? 하는 기말고사 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학생들 대부분 3, 4, 5등급의 학생들이 예전에 안 배웠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이 부족합니다. 공부 시간이,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 쪽으로 상을 해서 만약에 중간고사를 조금이라도 잘 치게 되면 그러면 그 성적을 유지하거나 그 성적에서 조금 더 올라가려고 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상하 하느라 힘들기는 했는데 또 성적은 안 나오고 그러면 공부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우리 학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 수학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정말 그 환경, 조성해주는 환경, 수학 겨울 방학 때 수학 상 하나만 정말 열심히 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상하 펼쳐놨다가 2월 말 됐을 때 시험 쳐보면 상도 잘 모르고 하도 잘 모르고, 그죠? 그럼 다시 시간이 완전 날린 겁니다. 다시 상 처음부터,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중3 겨울방학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